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부패스토 47회차 라리가 7경기 분석 및 초안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발음이 제가 혀를 좀 씹어가지고 어제부터 이제 좀 발음이 안 좋았는데 오늘 조금 더 통증이 있어서 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이해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라리가도 일단은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와 유로파가 있는 팀들이 있습니다. EPL과 마찬가지로 주중 경기들과 투표율은 최종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위 우에스카 대 15위 에이바르의 경기고요. 우에스카는 레알에게 4대1 패배, 에이바르는 카디스에게 2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우에스카는 오카다키 선수가 부상이고요. 3무 2패로 2연패 및 홈에서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일단은 승리가 없는 우에스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에이바르는 레온과 레시오, 호세 앙릴 선수가 부상이고 2승 1무 2패로 원정에서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우에스카는 바야돌레드에서 개인 능력이 좋았던 산드로 선수를 데려왔고 라파미르 이 선수를 제가 처음 보는데 죄송합니다. 이 말할 때 좀 통증이 있어서 라파미르 선수를 활용한 뒷공간 노리는 이런 단순한 패턴과 템포, 크로스 등이 좋지만 섬세함이 좀 떨어지고요. 결정력에 있어서는 라파미르가 찬스들을 굉장히 좀 많이 만들어내는데 그것을 마무리를 해주지 못하는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에이바르는 지난 시즌 압박이 좋았는데 지난 시즌만큼의 강한 압박은 좀 보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좌우 전환 그리고 세트피스, 크로스, 뒷공간 등이 좋고 엑스포시토 그리고 이누이, 엘리 선수 등이 있습니다. 공격은 나쁘지 않았던 에이바르였고요. 두 팀 다 공격적으로 나쁘진 않았지만 수비가 문제입니다. 에이바르는 빌드업에서 실수, 그리고 뒷공간에 대한 노출, 그리고 측면 공간과 크로스 등이 불안했는데 일단 에이바르도 수비가 문제인데 우에스카는 더 심각합니다. 우에스카는 중앙 선수들이 미들 자원들이 볼이 올 때 선수가 드리블을 해올 때 그것을 좀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좀 너무 달려들면서 공을 뺏어내지 못하고 그것을 이제 뺏어내지 못하면 바로 그 뒷공간 그 스페이스 중앙 공간들을 너무 많이 내줍니다. 세트피스와 크로스 등 측면과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이 있고요. 우에스카가 라파미르 선수를 활용한 뒷공간이 좋아서 에이바르의 뒷공간을 노릴 수는 있겠지만 결정력이 좀 너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라파미르 선수고요. 수비적으로 우에스카가 너무나도 불안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에이바르가 원정이긴 하지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해봐야 될 경기지만 저는 우에스카의 단통 패에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16위 세비야 대 9위 오사수나의 경기고요. 세비야는 빌바오에게 2대1 패배, 오사수나는 아틀레티코에게 3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세비야는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가 있고 수소 선수가 부상입니다. 1승 1무 3패로 3연패를 하고 있고요. 그만큼 리그에서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세비야입니다. 오사수나는 아빌라 그리고 페레즈 선수가 부상이지만 브라사나크 선수가 복귀 예정입니다. 2승 2무 1패로 원정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세비야는 엔네시리 그리고 오캄포스, 더용, 라키티시 선수가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이적을 했죠. 나바스 선수도 여전히 남아 있고요. 나바스 선수를 활용한 사이드 플레이, 측면 플레이와 크로스,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들이 좋습니다. 오사수나는 부드미르 선수를 데려왔고요. 로베르토 토레스, 브라사나크 선수가 있고요. 중거리 그리고 뒷공간, 세트피스, 크로스 이런 부분들이 좋습니다. 오사수나의 수비가 뒷공간도 좀 내주고 측면 공간과 제공권에 대한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있고 세트피스와 크로스에 좀 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세비야의 수소 선수가 부상이 아니었다면 세비야의 무난한 승을 봤을 텐데 없다는 부분에서 조금 아쉽고요. 수소가 있었다면 나바스와 더불어 측면에서 더 좋은 모습이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수소가 없더라도 지금의 오사수나의 이런 수비적인 불안한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세비야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세비야 사이드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브라사나크 선수가 오사수나에 이제 복귀를 한다라는 점과 세비야의 일정적으로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하는 스쿼드가 두껍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요.
또 리그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번 시즌의 세비야여서 단통으로 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비야의 수비도 크로스와 세트피스에서의 불안함이 있고 수비 숫자가 좀 부족한 모습 등 이런 부분들은 오사수나가 역습 한 방이나 세트피스에서 23번의 에르난데스 팔라인이 머리를 한 선수죠. 이 선수가 제공권이 굉장히 좋아서 득점을 만들어 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초안은 승무패로 좀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겠지만 아마도 최종픽에서는 세비야가 좀 상대 전적도 그렇고 좀 많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긴 해서 세비야의 승무 세비야 사이드로 갈 확률이 높긴 합니다. 7번 경기입니다. 파리 헤타페 대 3위 비아레알의 경기고요. 헤타페는 발렌시아와 2대2 무승부, 비아레알은 바이돌레드에게 2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헤타페는 수아레즈 선수가 퇴장을 당했고요. 2승 1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비아레알은 주중에 유로파가 있고 파레오 그리고 코클랭, 모레노 선수가 부상입니다. 3승 2무로 원정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헤타페는 강한 압박 그리고 많은 활동량을 보여줬던 지난 시즌의 팀인데 지난 시즌만큼의 강한 압박은 조금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뭐 압박이 좋긴 좋고요. 위날 선수를 바이돌리드에서 데려왔고 제공권이 좋은 선수죠. 그리고 마요르카의 에르난데스 이 선수도 굉장히 좀 좋은 선수인데 이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결정력에서는 아쉬운 헤타페이긴 하지만 세트피스와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 등이 좋았습니다. 비아레알은 산티카솔라 선수가 중동으로 이적을 했고요. 알카세르, 헤라르드, 쿠보, 코클랭, 파레오 선수 등이 있습니다. 알폰소 좌측 풀백의 이 선수가 오버래핑이 굉장히 좋고 측면에서의 플레이나 크로스, 뒷공간 등 공격이 굉장히 좋은 비아레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아레알의 수비가 좀 기동력이 느려서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이 있긴 하지만 헤타페가 위날 선수를 데려오면서 뒷공간을 노리는 쪽보다는 제공권을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비아레알의 뒷공간을 제대로 노리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헤타페는 전방 압박을 하기 때문에 뭐 사우스햄튼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뒷공간을 내줄 수밖에 없죠. 라인이 높고 뒷공간을 이렇게 내주는 모습들은 이번 시즌에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의 비아레알의 공격진이라면 충분히 득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산티카솔라가 빠지면서 창의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겠지만 기동력에서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비아레알이어서 저는 헤타페의 단통 패로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입니다. 1위 소시에다드 대 6위 그라나다의 경기입니다.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 셀타비고와 4대1 대승, 그리고 그라나다는 레반테와 1대1로 비겼습니다. 두 팀 다 주중에 유로파가 있고요. 소시에다는 이아라멘지 선수가 부상이고 4승 1패로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는 2연승을 하고 있고요. 6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그라나다는 이제 고날론 선수가 퇴장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요. 솔다도가 그리고 디아즈 선수가 부상입니다. 2승 2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소시에다는 일단은 웨데고르드의 레알 복귀를 한 점, 이제 레알로 다시 복귀를 했죠.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주축 자원들인 이삭, 오야르사발, 호세 그리고 다비드 실바 선수를 맨시티에서 영입을 했습니다. 주축 자원들이 일단 남아있고 밸런스나 공격적인 이 공격진들의 능력, 압박, 크로스, 침투, 포르투 선수의 또 개인 능력도 굉장히 좋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 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 특색을 조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솔다드가 부상으로 이탈을 하면서 헤타페에서 뛰었던 노장의 몰리나 선수가 이적을 해왔고 선발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에레라나 뭐 이제 세트피스, 뭐 개인 능력 등 이런 한방들이 있긴 하지만 결정력이 좀 떨어지고요. 몰리나가 선발로 나와서 그런지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은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조금 적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일단 저는 조금 쉽게 결정을 했습니다. 다비드 실바가 들어온 소시에다드는 기존 선수들도 남아있어서 더 강력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라나다가 지난 시즌 돌풍처럼 이번 시즌 초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수비적으로 침투 선수를 놓치고 공간에 대한 불안함이 남아있는 팀이고,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는 폭이 좀 좁아서 측면에 대한 불안함과 역습에 대한 불안함이 있지만 그라나다가 역습이 그렇게 빠르다고 느껴지지는 않고, 그라나다의 수비를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의 소시에다드의 밸런스 그리고 공격력 등은 손쉽게 이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시에다드의 단통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경기입니다. 18위 레반테 대 14위 알라베스의 경기고요. 레반테는 그라나다와 1대1 무승부, 알라베스는 바르셀로나와 1대1로 비겼습니다. 레반테는 2무 3패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알라베스는 조타 선수가 퇴장을 당했고 2승 2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레반테는 마요랄 선수가 이제 로마로 이적을 하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 캄파냐 선수 같은 경우에는 부상자 명단에 없었는데 일단은 결장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번 경기는 출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티 그리고 바르디 그리고 전방에서 모랄레스 등 마요라를 제외한 주요 선수들이 남아있고, 그라나다처럼 중거리와 역습 그리고 역습에서의 스피드 그리고 크로스 등 한방을 보유하고 있는 팀입니다. 특히 레반테의 캄파냐 선수가 개인적으로 좋게 생각을 하는 선수인데, 이 캄파냐의 드리블로 수비 선수들을 유인을 하고 또는 이렇게 유인을 했었을 때 그 공간으로 침투하는 선수에게 패스를 한다거나 또는 본인이 중거리로 마무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좋습니다. 알라베스는 지난 시즌에 역습과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들이 좋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좋았던 이 비달 선수가 세비야로 이적을 한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페레스나 호셀루 선수가 남아있긴 하고요. 결정력이 아쉽긴 하지만 크로스 공격이 굉장히 준수합니다. 헤타페에서 후반기에 뛰었던 데이베르손 선수가 알라베스로 왔습니다. 이 경기는 두 팀 다 공간에 대한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이 있고 역습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두 팀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무승부보다는 승패로 좀 나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통이라면 레반테가 이번 시즌 좀 좋지는 않지만 수비적으로 제공권과 미드진의 수비 가담이 굉장히 부족한 이런 레반테여도 캄파냐가 나온다면 알라베스 상대로는 저는 조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반테의 승 쪽을 보고 있는데, 하지만 수비적으로 알라베스와 비교를 했었을 때 더 불안한 팀은 레반테고 도깨비 팀의 레반테여서 이 경기는 초반은 승패 쪽으로 안전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만약에 균등하게 나눠진다면 저는 단통으로 고민을 하겠지만 단통으로 고민을 하게 되면 승과 패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안은 승패를 보고 있습니다. 12번째 경기입니다. 22위 바이돌리드 대 11위 빌바오의 경기고요. 바이돌리드는 비아레알에게 2대0 패배, 빌바오는 세비야에게 2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바이돌리드 같은 경우에는 산체스가 일단은 부상이고요. 1무 4패로 2연패를 하고 있고 홈에서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승리가 없는 바이돌리드고요. 빌바오는 코르도바 선수가 부상이고 2승 3패로 원정에서 2연패 및 무승부가 없습니다. 바이돌리드는 위날 선수가 이제 이적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대체자로 와이즈만 선수를 데려왔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진 못하고 있습니다. 오레아냐 선수도 왔고요. 가르디올라 선수가 있는 바이돌리드고 이 선수의 개인 능력 그리고 뒷공간, 압박 등이 좋지만 결정력이 좀 떨어지는 팀이고 수비가 좀 심각합니다. 빌바오는 수비적으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고 전방에서의 윌리엄스와 무니아인 그리고 좌우측 풀백의 베르시체와 카파 선수는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빌바오는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과 크로스, 세트피스 등이 좋지만 빌바오 역시 결정력이 지난 시즌에 빌바오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여전히 결정력이 좋지 않습니다. 무승부를 많이 만드는 팀이고요. 바이돌리드는 위날 선수의 대체자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해주고 있고 수비가 엉망이고요. 수비적으로 봤을 때 제공권이 너무 안 좋아서 측면 공간과 이런 측면 공간에서의 크로스, 세트피스에서의 실점이 많고 이런 크로스와 세트피스에서 노마크 하는 모습들 그리고 뒷공간도 내주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빌바오의 수비적인 모습을 봤을 때 빌바오의 공격적인 모습을 봤을 때 크로스와 세트피스가 좋기 때문에 빌바오 사이드로 보고 있는 경기입니다. 다만 과르디올라가 선발로 바이올리드에서 나온다면 빌바오가 가끔씩 내주는 이런 뒷공간과 빌바오의 좋지 않은 결정력, 그리고 빌바오의 이런 무승부, 아직까지 무승부가 없다라는 점에 있어서 원정에서의 빌바오는 믿지 못하죠. 그래서 무승부 타이밍이 한 번쯤 나올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이돌리드의 단통 무승부가 가장 적합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돌리드의 단통 무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13위 발렌시아 대 2위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고요. 발렌시아는 헤타페와 2대2 무승부, 레알은 우에스카에게 4대1로 대승을 했습니다. 발렌시아는 코레아 선수가 퇴장이고요. 1승 1무 3패로 연패를 끊어냈습니다. 레알은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가 있고요. 웨데가르드 그리고 카르발 선수가 부상이고 4승 1패로 2연승 및 원정에선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6경기째 무승부가 없는 레알 마드리드의 모습입니다. 두 팀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레알은 워낙에 강팀이고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강인 선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들 보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알은 비니시우스 선수가 정말 잘하지만 결정력이 부산의 공격진들보다 K리그의 부산의 공격진들보다 결정력이 떨어지고 아자르가 지난 경기 복귀를 해서 득점을 했다라는 부분은 레알에게 있어서는 좋은 점으로 보입니다. 발렌시아는 지난 경기 디아카비 선수가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됐었고요. 이번 시즌 바스가 미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유망주 무사 그리고 이강인은 좋지만 중원에서의 무게감은 파레오 코클레잉이 있을 때보다는 조금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격진의 로드리고 선수는 리즈 유나이티드로 이적을 했지만 막시 고메스 선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수비적으로 너무 불안합니다. 수비적으로 크로스 상황에서 노마크, 역습에 취약한 모습과 압박에 고전을 하면서 빌드업에서 실수하는 그런 모습들, 중앙 공간도 너무 많이 내줍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한 발렌시아고요. 레알은 챔스까지 포함을 하면 연승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발렌시아가 이변을 만들어내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원에서 일단 중원 싸움에서 너무 밀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발렌시아여서 이 경기는 저는 크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큰 고민 없이 발렌시아의 단통패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였으면 레알 쪽으로 투표율이 몰릴 텐데 몰리면 조금 고민을 하겠지만 이강인이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많이 몰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60%대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몰리지 않는다면 저는 레알 쪽으로 동일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EPL 초안픽과 라리가 초안픽까지 해서 총 14경기 분석을 마쳤고요. 초안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 에버턴 대 맨유의 경기는 에버턴의 승무패로 지우는 쪽으로 보고 있고요. 2번 경기 우에스카 대 에이바르는 우에스카의 패배, 3번 경기 크리스탈 대 리즈 경기는 크리스탈의 승, 4번 경기 세비야 대 오사수나의 경기는 세비야의 승무패, 5번 경기 웨스트햄 대 풀럼은 웨스트햄의 단통승, 6번 경기 웨스트브로미치 대 토트넘의 경기는 웨스트브롬의 단통무, 7번 경기 헤타페 대 비아레알의 경기는 헤타페의 단통패, 8번 경기 레스터 대 울버햄튼의 경기는 레스터의 승패, 9번 경기 소시에다드 대 그라나다의 경기는 소시에다의 승, 10번 경기 맨시티 대 리버풀의 경기는 맨시티의 단통승, 11번 경기 레반테 대 알라베스의 경기는 레반테의 승패, 12번 경기 바이돌리드 대 빌바오의 경기는 바이돌리드의 단통 무승부, 13번 경기 아스날 대 아스톤빌라의 경기는 아스날의 단통승, 14번 경기 발렌시아 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는 발렌시아의 단통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금요일 오전에 이 주중 챔피언스 리그와 투표율을 반영을 해서 그리고 배당까지 반영을 해서 최종픽을 금요일 오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